자, 한화 이글스의 길었던 10연승이 끝났습니다. 이번 연승이 되게 길게 느껴졌던 건 전반기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가 중간에 껴있었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팬분들은 거의 진짜 몇 주 만에 패배의 느낌을 이제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제 채널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두산 베어스를 포커싱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두산 베어스는 실제로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두산이라는 팀이 올 시즌 당장 5강을 노리고 우승을 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올 시즌은 정말로 젊은 선수들을 성장하는 맛에 보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또 케이브 선수가 있지만, 케이브 선수가 홈런 2방을 시작부터 황준서에게 홈런을 쳤거든요. 엄상백에게도 오늘 홈런을 치면서 그것의 비거리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 케이브는 사실 시즌 초반에 팀에 그렇게 적응을 잘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리그에. 그런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선수들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커싱을 하고 싶은 선수는 박준순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덕수고 시절에도 제가 이렇게 경기를 틀어놓고 보면 고교 레벨에서는 그냥 적수가 없는 야수였죠. 타자였었어요. 고등학교 투수들을 상대로는 그야말로 진짜 양민학살을 했던 선수인데, 시즌 초반에는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는 1군 맛을 잘 못 봤었거든요. 근데 1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이제 벌써 1군 무대에 적응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준수는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양의지의 두산 베어스였다면 향후 두산 베어스의 10년, 15년은 박준순의 두산 베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석 선수의 호투도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구종이 다양하다는 게 대단했고, 투심 패스트볼을 던진다. 보통은 지금의 시대에서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 포심 패스트볼을 빠르게 던지는 것에 상당히 포커싱을 두는데, 최민석 선수는 조금 접근이 달라서 상당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투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심도 제구가 괜찮고 슬라이더, 거기에다 오프스피드 피치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1년차 선수입니다. 루키 선수입니다. 루키 시즌에 우리가 지금 뭐 신인왕 하면 뭐 송승기, 안현민 이 선수들은 1년차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드래프티는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 드래프티 중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이 선수. 그럼 결국은 두산 베어스는 드래프트에서 건진 1라운드 박준순, 2라운드 최민석, 이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이런 표현 계속 쓰게 되는데, 정신병 야구의 주인공이었던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였습니다. LG 트윈스가 차곡차곡 한 점씩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4대0으로 앞설 때만 해도, 치리노스가 너무 인상적인 피칭을 하면서 점수를 주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거 또 오늘도 쉽게 LG 트윈스가 승리를 하나보다 싶었는데, 거기에 크랙을 낸 건, 변수를 가지고 온 건 오선우 선수의 3런이었습니다. 오선우 선수는 개인적으로 너무 못마땅하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야구까지 잘하고, 이번 시즌에 야구가 이렇게 늘었어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나성범이 돌아오고, 뭐 김선빈이 돌아오고, 김도영 선수도 돌아올 텐데,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 상황에서 오선우 선수가 하위 타선에 자리를 하게 된다면 타선의 힘은 정말 강력해질 거다. 4대4 여기까지만 해도 기아가 오늘 일 낸다 싶었는데, 결국은 야구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연장까지 갔고요. 연장에 가는 과정 전에 9회 말에 선두 타자가 출루를 했고, 그 다음 위스덤 선수였거든요. 저는 그래요. 사실 야구에 스치가 존재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OPS가 이렇게 높은 장타율을 그렇게 보여주는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의 팬분들은 안 된다, 위즈덤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걸 이제 보면서 그건 너무 배부른 소리다라고 느꼈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 팬이다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면서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적어도 1루 주자를 2루까지 진루를 시킬 의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위즈덤 선수는 병살, 물론 이제 병살을 유도했던 장현식 선수가 잘 던졌던 부분이겠죠. 자, 10회 문보경
LG 트윈스는 지금 홍창기가 없고 오스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보경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문보경 선수의 엄청난 홈런이었고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표현하는 빅플라이볼이 터지면서 기아는 결국은 또 불펜 쪽에서 조상우 선수가 털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문보경 선수가 지금 팀을 상승세로 이끌고 있고 LG 트윈스도 뭐 어떻게 하면서 2위까지 내려앉고 하나이글스와 승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 또 위닝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불펜에서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유영찬이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장현식 선수도 멀티이닝을 잘 이제 막아줬고요. 그러면서 LG 트윈스는 1위 하나이글스와의 격차를 4게임 반차로 이렇게 벌린 것도 좋은데 그 다음의 팀들, 그러니까 3위권의 팀들과도 이제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G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든 힘을 써서 1위를 붙잡겠다라는 심산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웠던 건 치리노스가 좋은 모습에 피칭을 해줬다라는 부분이겠죠. 삼성은 지금 삼성의 이번 시즌은 정말 롤러코스터다. 지금은 또 오름세예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SG를 그야말로 라이온스 파크에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 경기에서도 SSG한테 7대5로 이겼고 그 전에 이제 키움에게는 15점을 냈기 때문에 라팍에서 삼성의 공격력은 막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가라비토 선수가 너무 잘해줬다. 점수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MVP는 가라비토 플러스 라이온스 파크는 압승이다. SSG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삼성이 또다시 14만타를 몰아치면서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SSG를 연패로 몰아넣었고요. 양도근을 제외하고 선발 전원 안타예요. 특히 이제 디아즈 여기서 3안타, 구자욱 2안타. 요즘에 이 두 선수가 쌍포로 터집니다. 강민호 2안타. 강민호 뭐 그 전날도 잘했는데 이 경기에서 장난이 아니었고요. 가라비토가 7이닝 무실점입니다. 페스티벌 구속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조금 감만 찾으면 이 선수 공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라이온스 파크에서의 공격력은 뭐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리지가 않는데 문제는 SSG죠. SSG는 2회부터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게 이제 경기를 내준 셈이 됐고요. 선발로 나온 김건우 선수가 1.2이닝 동안 볼넷 4개나 내주면서 조기 강판되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밀렸다고 볼 수 있겠죠. 6연패입니다. 뭐 특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는데 또 영봉패고요. 거기다가 김건우 선수가 올라오는 날은 사실상 이제 대체 선발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앤더슨, 화이트도 좋지 못한 모습에 김광현 선수 제외하고는 선발에서 이렇다 할 힘을 쏟질 못하고 있는 SSG이기 때문에 지금 5위권을 노려야 하는 SSG의 지금 시점에서 6연패는 좀 너무 뼈아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팍에서 한 경기 더 남은 SSG인데 여기를 벗어나면 또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가요. 삼성, 라팍, 한화, 대전 볼파크 이 두 팀이 홈에서 제일 강한 팀들이거든요. SSG는 이번 주 좀 잘못 걸린 느낌이 있는데 아무리 잘못 걸렸어도 여기서 좀 이기고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걱정이 될 이승용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T와 NC KT 9대2로 압살을 했다. MVP 안현민, 또 안현민. 어제도 안현민 얘기했는데 또 안현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단기 임팩트로만 보면은 물론 이제 과거에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이승엽 선수 이후에 이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어떤 국내 타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이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정말 레전드가 되는 건데 오원석 선수가 등판할 예정인 경기였는데 약간 부상을 당해서 패트릭 선수가 급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급하게 올라와서 투구수 50개 제한이었거든요. 성공적이었다. 4이닝 동안 49개 던지면서 1실점, 최고 구속 153km. NC는 어제 라일리 나왔는데 졌고요. 오늘 로건이 나왔는데 졌다. 이게 연패를 하면서 치명적인 3연패. 가뜩이나 지금 NC가 중위권 중에 갈 길이 가장 먼 팀인데 여기서 3연패는 좀 크다. 1회부터 KT가 이제 득점을 했는데요. 김민혁 안타, 4번 이정훈의 내야 안타. 이정훈 선수도 트레이드돼서 와서 공격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강백호죠. 강백호가 오늘 안타를 쳤습니다. NC는 또 수비에서 왜 NC는 이렇게 수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루작전 미스가 난 상황에서 서우철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허무한 점수를 헌납. 또 이제 NC 2회 김희집 내야 땅볼로 한 점을 따라갔지만
KT의 공격에서 타자 1순위 나오면서 경기가 끝났다. 근데 KT는 하나이글스에게 3연패를 당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기 돌풍이 핵일 수밖에 없다. 지금 머피, 쿠에바스 보내고 머피가 근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헤이수스 안정적이죠. 오원석 선수 지금 좀 다쳤지만 경미한 부상입니다. 소영준 엄청나죠. 고영표 그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했죠. 5명의 선발이 가장 안정적인 데다가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안현민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강백호가 돌아왔습니다. KT 위즈를 조금 더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충분히 3위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팀이 바로 이 KT 위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척. 충격적인 역전패의 그런 것에서 벗어난 안경 에이스의 부활 투구였습니다. 박세웅 선수 직전 세 시리즈에서 3연속 루징 시리즈로 최근 좋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그리고 더더욱 키움과의 후반기 첫 만남에서도 이제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롯데에게 필요했던 건 난세의 영웅인데 새로운 선수가 아니라 살아난 박세웅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박세웅 선수는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었고 막 다승 선두에 올라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계속 침체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박세웅이 다시금 후반기를 기점으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이닝 6피안타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시즌 10승을 이제는 달성을 해주게 됐습니다. 하영민 선수의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하영민도 근데 고척에서의 하영민은 하상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회, 3회 실점 위기에도 극복을 해내면서 투수전 양상을 이렇게 끌어가게 됐고요. 5회 황성민의 타구에 3루 주자 유강남이 홈과 3루 사이에 갇혀서도 득점 상황을 놓치는 듯 했지만 고승민이 타이밍 좋게 적시타를 쳐서 선취점을 냈습니다. 추가로 레이에스가 3점을 더 내주면서 점수차를 벌렸죠. 키움은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로 끈질기게 늘어지며 카디네스와 이용규가 안타로 출루를 했지만 이후에 아쉬웠죠. 김건희, 오선진, 주성원이 연속 3진을 당하면서 결국 패배했다. 결국은 롯데자이언츠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에이스 박세웅,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는 김원중, 절대 이제 세이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롯데는 이런 식으로 불펜 쪽에 좀 누수가 생기면서 점수를 내주게 마련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롯데는 이제 키움과의 남은 한 경기를 꼭 이겨서 위닝 시리즈를 해야 될 것이고, 고춧가루를 이제 고척에서 고척가루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고척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절대 이 롯데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5경기 전부 리뷰해봤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